자, 사계도에서 보여주는 지혜를 읽어봅시다. 자, 갑은 겨울 공간에서 임, 기와 자축인의 도움으로 무슨 짓을 해야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갑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토의 습한 터전에서 임수를 빨아 뿌리 내리는 행위를 하라는 시공간입니다. 겨울에 땅 속에 뿌리 내리는 역할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갑입니다. 따라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에너지는 병화, 개수가 아니라 임수, 기토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통보감에서 양기가 필요하니 병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에 근거한 것일까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든 느낌에 불과합니다. 명리학의 근거나 기준 없이 떠드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겨울이니 춥다고 느끼는 인간의 감각작용은 마치 병화가 먼저 급하게 필요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도 자연에서 살아가지만 이 자연의 이치는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이치와는 다릅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임수가 갑목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갑목 하강을 시작하여 밑으로 뿌리 내리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땅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임수는 하강하는 에너지입니다. 자연의 이치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지 않은 나무, 즉 병화만 강하고 임수가 없는 나무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 불안정해집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갑목이 마치 을목처럼 변합니다. 일상에 비유하면 공부는 하지 않고 자퇴하고 사회에 나가 술집에서 알바합니다. 수기가 없으니 공부는 싫고 성격은 급하고 머리는 비었는데 육체만 성숙하여 어른 행세를 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사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신생재격이라고 좋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공통보감처럼 인월의 병화가 투간하여 발전하고 대운도 강한 화운으로 흘러서 발전하는 팔자처럼 보입니까? 자, 실제 상황은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형님은 북에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피를 부르는 원인이 있길래 형님은 북에 납치되었을까요? 자, 이 모든 이유는 수기가 없어서 강한 목기들이 무토와 술토를 뚫어버려서 살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인월에 갑에 병화가 있어서 좋다고 느끼십니까? 병화가 용신이면 방금 사주처럼 대운이 화기로 흘러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기와 금기로만 쭉 흘러갔습니다. 그럼 용신인 병화를 조져서 나빠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헌데 나쁘기는커녕 장관 출신의 갑신년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어떤 오류일까요? 이 사주는 갑이 연주 기축으로 뿌리 깊은 터전이 있습니다. 또 대운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공부를 오래 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였기에 장관에 오릅니다. 공부도 않고 일찍 장사하는데 누가 장관을 시켜줍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갑이 인원을 만났을 때 자수와 해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갑목은 자수를 만나면 불안정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수의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모두 있어서 그 움직임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임수로 하강하려고 했더니 개수가 위로 오르자고 해버립니다. 갑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려다 내려가고 반복하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갑은 반드시 먼저 하강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승부터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강을 돕는 에너지는 임수이지 개수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이유로 자수를 만나면 욕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임수와 개수가 모두 있어서 갑목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 속에는 임수만 있기에 비록 시간은 더 필요로 하지만 임수 단일 에너지로 하강을 시작하여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목이 아니라 인월의 시공간에서 자수와 해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할까요? 자수에는 임, 개가 모두 있고 임수에서 개수로 전환하는 이유는 개수가 묘월에 땅 밖에서 을목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갑이 아니라 을목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목의 동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수는 해묘비 삼합운동의 출발점이고 인해압으로 임목에게 안정적인 응축 에너지를 공급하여 뿌리 내리도록 돕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호대는 자수보다 해수를 더 원하는 겁니다.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병화의 문제인데 인호대는 병화는 생지를 만나고 묘월에 욕지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 생지는 기운이 막 생겨난 것이고 욕지는 이 기운을 확장하고자 처음으로 움직여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사계도에서 병화는 4월에 경금을 키우고자 준비하는 과정에 묘진 4월에 목기가 개수의 도움을 받아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확장시켜 주기에 가능합니다. 달리 이야기를 해보면 병화의 무한 분산 에너지는 임묘진 월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여건이 충족되지도 않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열매가 없기에 별 쓰임이 없으며 또 병화의 작용은 먼저 갑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취한 후에 천천히 위로 오르기에 이 갑이 을로 바뀌고 을이 좌우 확산해줄 때에서야 목생화로 병화의 분산작용이 역할을 시작하기에 이 의학 박사처럼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단기 투자를 하지 못하며 반드시 장기 투자에 활용합니다. 정리해보면 갑목이 인호를 만났을 때 자연에서 원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고 임수, 해수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또 개수는 땅속 뿌리 갑목을 적절하게 키우지 못합니다. 개갑무 삼자조합과 개을무 삼자조합의 에너지 특징이 이 하늘만큼 땅만큼 큰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통보감의 인호래는 병화와 개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간의 억지스러운 조우를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고서에서 싸질러 놓은 수많은 오류 때문에 돈과 세월을 낭비하면서도 이 기준점이 없는 공부만 하기에 공통보감이 어떻게 틀릴 수 있어? 하면서 기준점이 명확한 이 사교도를 설명해도 이건 생소한데 그러면서 기다려봐 1년 후에 이해하면 그때 올게 그럽니다. 자, 이렇게 기준점이 명확하고 이미 검증된 논리를 설명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설하고도 오류투성이 공통보감을 만들어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